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25년 정도입니다. 소비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자영업은 이젠 끝난 듯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장사 얼마 안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장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영업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완전히 뭐 종말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영업으로 큰 돈 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영업으로 대박 나서 떼돈 버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나오는 영상에 속지 말고 웬만하면 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여러분 자영업자 중에서 한 가게를 25년 동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게를 5년 이상 한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웬만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으로 5년 안에 다 망합니다. 5년 안에. 그러니까 5년 이상 버티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개 있으면 9개는 5년 안에 다 망해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죠.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에다 여러분 주소를 쳐요. 여러분 그 동네 주소를 친 다음에 그 동네 주소 나올까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가장 가까운 그 번화 같은 데다가 거리를 딱 켜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 거 뜨겠죠? 네. 네이버 이제 검색해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가는 그런 동네 검색해서 네이버 지도 킨 다음에 거기다가 거리비 맞춰놔요. 거리비 맞춘 다음에 내가 가장 익숙한 동네 딱 맞춰서 그 거리비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보니까 가장 최근 날짜가 언제지? 2025년 7월달이니까 이거를 연도를 검색하면 2019년으로 맞출 수 있어. 그러면 2019년으로 딱 맞추면 동네가 바뀌어 있습니다. 동네가 다 바뀌어 있어요. 예, 정말 유명한 데 말고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예. 약간 옛날 생활할 때 있잖아요. 거리비 켜가지고 옛날로 돌려보세요. 그럼 동네가 5년 사이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정말 신기해. 5년 단위로 바꾸면요. 대부분 바뀌어 있어. 특히 자영업은 정말 잘 되는 몇 개 말고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20년 이상 살아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분 대단한 게 맞아요. 뭐 장사가 잘 되었건 못 됐건 간에. 그래도 25년 동안 했다는 건 돈을 벌었으니까 25년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25년 동안 한 거 그래도 자기가 일하는 어떤 그런 자영업 분야에 실력이 있으니까 음식을 잘 만드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신 거죠. 남들은 망했지만 남들은 망해가지고 손 털고 나왔지만 난 그래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건데 근데 저분마저도 이제 자영업은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어설프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아무리 맛있어도 맛으로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맛으로.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맛도 상향 편중돼가지고 이제 맛으로 뭔가 변별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맛으로. 맛이 다 비슷해. 옛날에는 좀 편차가 있었다면 옛날에는 좀 장사하시는 분들 실력차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데하고 맛없는 데가 티가 나는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 맛집 왔던 사람도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왜냐? 비싸니까. 이 맛집이라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 가격 올리겠지. 근데 가격 올리면 손님이 줄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리 맛집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몇백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갑자기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원, 1000원 올리면 안 옵니다. 과거에 한 150이 왔으면 만약에 내년에 한 500원 올려. 그러면요. 20명 줍니다. 또 내후년에 500원 오르면 또 20명 줄어요. 이게 딱 눈에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엔 과거 맛집이 했던 것도 웨이팅을 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예. 요즘 여러분 평일에 웨이팅하는 가게 본 적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웨이팅이 아니라 꽉 차는 가게도 보기 힘들어요. 그 식사 시간대 제외하고는 꽉 차는 가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뭐 서비스를 뭐 좀 못했다거나 음식을 못 만든 게 아니야. 음식은 얘나 지금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 지갑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요즘에는 밖에 나가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에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내 월급도 쪼그라들고 뭐 세금 나가는 것도 많은데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한가롭게 밥을 나가서 사 먹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비실에서 밥솥 놔두고 거기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매번 식당 가서 밥 먹어 번거로우니까 그냥 집 반찬 가져와가지고 쌀을 가져와서 회사에서 밥을 해먹는 거야. 웃기죠, 여러분? 진짜 그런 회사도 있어, 여러분. 밑반찬 몇 개 가져와가지고 만약에 반찬이 없다. 그럼 라면 끓여 먹는 거야, 라면. 예, 라면 끓여서 먹는 거예요. 아니, 마트 같은 장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먹는 거야.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중에서는. 물론 그러면 좀 직원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 때 요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서 나가는 식비를 줄이는 회사도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요즘 밥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이게 맛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분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25년 정도 했으면 적어도 음식을 잘 만든다는 거거든요. 음식 맛이 있다는 거야.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검증이 되었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음식 먹으려고 충성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음식값으로 뭔가 마진을 끌어내기 힘들어요. 마진이 엄청 낮습니다, 요즘에. 왜냐? 요즘에는 배달업체를 안 끼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배달업체 껴야 되는데, 문제는 배달업체를 끼게 되면 배달 수요가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배달업체가 값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홀 장사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 그럼 배달을 다 껴야 되는데, 문제는 배달 플랫폼의 값이 너무 심해. 광고비 심하고, 수수료도 심하고, 뭐 배달 떼 가는 거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한 그릇 팔아도 1,000원도 안 남아, 이렇게. 진짜로. 마진이 엄청 적어요. 그렇다고 가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안 사먹어. 어. 난감하죠, 이게. 박리담이라고 하면 몸은 바쁜데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마진을 좀 올리고자 가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사먹고. 이 딜레마죠, 이게.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만큼 안 사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줄인 게 뭐예요? 배달 음식 소비, 외식 소비 같은 거예요. 외식은 점점 안 하겠죠. 사실 외식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외식한 기억이 있는지. 어릴 땐 여러분 외식한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서 외식하자고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까? 우리 고기 먹을래? 하면 막 난리 나요. 근데 어릴 때 몇 번 안 먹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외식을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 일반적인 가정이 자랐던 분들은. 근데 지금 외식을 자주 하잖아요. 맞벌이도 하고 좀 이제 주말 쉬면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밖에서 먹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가정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집에서 먹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보다 손님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가 너무 편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 침체로 소비 욕구도 줄어들어서 진짜 자리가 좋은 곳이 아니면 그닥 자영업이 전망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요즘엔 온라인이 기본값이야. 온라인은 다 주문하죠.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음식 같은 거 잘 나요. 야채도 요즘에는 뭐 배송 가능하고. 근데 야채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장봐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리 뭐 쿠팡에서 신선 배송을 해도 마트에서 직접 보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퀄리티가 완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거는 반품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 막상 받아보니까 이제 너무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뭐 상한 것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근데 음료수나 우유 같은 것들은 온라인에서 사도 충분하죠,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 보는 거 싫어하니까. 예. 거기다가 뭐 굳이 뭐 그런 이제 우유나 뭐 과자 같은 거 아니더라도
뭐 닭강정이나 일반 치킨 같은 것도 에어프라이어 데워 먹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 집에 다 있잖아. 저희 집도 있는데 그런 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즘 볶음밥이나 뭐 낙지 이런 것도 다 반죽식품 팔거든요. 부대찌개, 막 낙곱새 같은 것도 포장돼 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식당 갈 일이 없죠.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보다 싸게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 네. 거기다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가성비 따질 수밖에 없어요. CD를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CD를 추가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해 먹거나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진짜 자리가 좋은 곳이 아니면 자영업이 전망이 없다. 자리가 좋은 것도 요즘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리가 좋은 것도 이제는 그 불패 신화가 깨져가는 게 뭐냐 하면 자리가 좋으면 뭐가 문제예요.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가 비쌉니다. 한번 생각해봐. 요즘에 번화가 가보면 자리가 좋은데도 폐업한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자리가 나쁜 데가 아닌데 폐업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워낙에 권리금이나 임대가 비싸다 보니까 손이 많이 와야 돼. 근데 옛날처럼 손이 많이 몰리지가 않아. 거기다가 보통 권리금 비싸고 이제 목 좋은 데는 음식값 비싸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홍대나 이제 그 신도시 있잖아요. 헬리오시티 같은 데 보면 목이 좋아요. 근데 장사가 안 돼. 쫄딱 망해.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되긴 한데 워낙에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어설프게 팔아가지고 쇼당이 안 나와 이게. 월세가 막 500, 600 하는데 그 적당히 팔아서는 답이 안 나와. 근데 음식값 비싸면 사람 사 먹겠냐고.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목 좋은 그런 이제 상가 건물도 공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폐업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되긴 하는데 그 요즘에 어떤 비싼 물가를 감당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설프 프랜차이즈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